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교내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은 그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일명 학폭위를 열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폭위가 오히려 학교폭력의 공정성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바뀌는 내용을 손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 A씨. 얼마 전 A씨의 아들은 같은 반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일명 학폭위를 개최했지만 A씨는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 다음에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때만 지금 때우자는 그런 식의 태도들이 많았어요. 학폭위는 지난 2012년 법이 강화되면서 사소한 다툼만 있어도 의무적으로 열리게 됐지만 교사나 학부모 대표 등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공정 시비도 꾸준히 제기돼 왔고 재심도 증가해 왔습니다. 실제 지난 2013년 전국에서 열린 학폭위 재심은 700여 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1,80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재심에 불복한 뒤 제기하는 행정심판도 같은 기간 동안 260%나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학교폭력 업무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모두 이관됩니다. 그동안 학폭위는 학부모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앞으로는 3분의 1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져 교수나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폭이 확대됩니다. 다만 전치 2주 이하의 피해 등 경미한 사안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합니다.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또 절차상 하자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청에서 그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더 아마 신뢰할 수 있겠다 해서 아마 재심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민감한 사안이었던 학교폭력. 법 개정으로 인한 업무 이관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이렇게 내년부터는 학교폭력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은 점점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인력이 한정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다시 뺨을 때려 깨우고 옆에 있는 친구들은 방관하거나 부추기고 지속적인 폭행과 금품갈취까지. 지난 4월 이른바 기절놀이로 불리며 공분을 자아냈던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은 그 사이버상에서 보면 개인 참여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회성보다는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전문성은 점차 강조되면서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가 옮겨질 예정이고 전남도 교육청은 현재 10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학교폭력 전문 장학사와 조사관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유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 배치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괄적인 어떤 학폭 전문가 배치보다는 그동안의 학폭 현황을 살펴보고 또 각 지역의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적인 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군 단위 지역에서는 교수나 변호사 등 객관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아 심의위원회 구성이 다시 기존 제도로 돌아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 바뀌는 학폭위 제도가 학생들의 피해 보호와 회복에 중점을 둔 가운데 변화되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내일 공개가 됩니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수능 응시생들에게 성적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재수생 등 수험생 300여 명의 수능 성적표가 유출되고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한때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전 대통령의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선거에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을 보낸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은 사기범에게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무안군 몽탄면의 한 식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서 167제곱미터 규모의 창고를 모두 태우고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던 작업자 4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한쪽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작업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와 영암이 주택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목포의 미분양 주택이 9월에 272세대였지만 10월에는 537세대로 한 달 만에 97%가 급증을 했고, 영암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694세대에서 6세대가 줄었습니다. 목포였습니다.